네, 오늘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음이 힘들 때 뭐 무기력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극복 방법.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힘이 안 나고 뭐 회사에 가기도 싫고 계속 음, 뭔가 집중력도 약해지고 이런 분들이 좀 마음에 좀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무슨 질문 던지냐? 혹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인간의 심리를 얼만큼 공부했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마음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심리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방법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안 하고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지력이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치킨을 너무나 먹고 싶어요. 그 주문하기도 하는데 또 막상 먹고 나면은 치킨을 먹은 내 자신을 후회하기도 하죠. 그죠?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인데 이 몸은 하나인데 우리의 뇌도 하나인데 그죠? 그런 양가 감정이 동시에 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을까요? 두 가지 마음 중에 치킨을 먹고 싶은 어떤 내 마음이 있고 아니면 치킨을 먹고 후회하는 내가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일까요? 그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수치는 다 있잖아요. 혈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뇨 수치도 있고요. 뭐 그런 체중도 있고요. 이런 신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상이 있다 내지는 병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게 확 드러나는데 우리가 마음의 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왠지 그런 거를 하면은 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하면 왠지 뭐 내가 좀 비정상적인 것 같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진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또 그런 문턱을 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은 나는 내 마음의 건강 수치를 알고 있는가? 그 질문부터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의미를 찾을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냥 그런 고민들이나 걱정만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뭐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심리 상담사를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만 봐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링에 한 번만 해봐도 간단하게 내 마음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구글에 PHQ-9이라는 심리 검사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시고 뭐 아니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따로 그런 검사하는 무료로 검사하는 툴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죠? 내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있을 거야, 이것도 원인이. 원인이 뭘까? 그죠? 결과적으로는 뻔하지. 뻔한 말밖에 못 드려요. 스트레스를 내가 잘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를 내가 해결을 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많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들도 보면은 내가 어떤 걱정이 있잖아. 그러면은 쇽,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빠져버려. 아니면 웹툰으로 빠져버려요. 아니면 몰라, 생각하기 싫어, 그냥 잠자버려. 그렇게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쇽 회피해버리면은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뭐 어디 찢어지거나 뭐 다치면은 병원에 가듯이 그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좀 짜증나는 부분들, 화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면으로 그 문제를 직시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 원리, 이 인간의 마음의 원리, 내가 왜 답답한지, 그죠? 내가 왜 괴로운지, 내가 왜 힘이 안 나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풀어보면은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달라. 너무나 달라요. 사람들마다. 어떤 부분은 어떤 케이스는 그죠? 내가 인간 관계에 대해서 계속 답답함과 괴로움과 불편함과 그죠? 그런 게 올라오는 거야. 인간관계 케이스에서도 굉장히 많겠죠. 누구는 부모님이 보기만 해도 꼴 보기 싫고 뒤에 가서는 부모님이 낳아주셔가지고 미안하고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책하기도 하고 근데 얼굴 보면 또 화나. 그런 케이스가 있겠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 계속 나는 뭐 집착하게 돼. 예, 계속 연락하게 돼. 연락이 1시간 정도 비면은 그죠? 내가 안달 복달 못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엇가 하고 있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괴로움에 빠지기도 하죠. 뭐 직장 상사나 아니면 직장 후임이나 그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죠. 그죠? 요 하나를 예, 다 분석해서 내가 날려버려야 돼요. 요, 요 어떤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나왔어. 그럼 그거를 요렇게 잘 만져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날려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부모님이랑 요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내가 정확하게 인간관계 원리를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케이스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커리어, 아니면 내 미래, 아니면은 뭐 어떤 내가 벌고 싶은 돈, 그런 케이스가 있죠. 내가 먹고 살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평생 직장을 가져야 되나, 뭐 그런 고민들.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 병들고 늙으면은 적어도 간병비가 필요할 텐데, 그죠? 그런 돈은 어디서 구하지? 실제로 내가 지금 닥치지 않아도 이렇게 미래를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스트레스 잡고 여기에 스트레스 쌓이고 여기에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다가 이게 다 쌓이면 뭐예요? 나중엔 빵 터지게 된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다 면밀하게 하나의 원리로 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작용의 문제는 거진 99%다 인간관계에 있다. 인간관계. 99%는 다 인간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90%는 99%는 인간관계다. 왜 인간관계요? 나는 뭐 인간관계 스트레스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그 고민들을 한번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대부분 다 인간관계라고. 인간관계더라고요. 수강생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그분들의 고민을 듣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죠? 그것도 인간관계예요. 어, 제가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의 연봉을 다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대한민국 평균이 월 1000만 원 버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나 혼자만 300만 원이고 딴 사람들은 다 월 1000만 원 벌어. 그러면 이게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정말 소외감 느끼고 이 세상을 비난하고 싶고 그렇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어떤 연봉의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의 연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300만 원의 어떤 연봉이 작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커리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 본질을 가져가다 보면은 이것도 인간관계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연봉, 내가 가지고 있는 300만 원 이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죠? 남이랑 비교했을 때밖에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최저시급 200만 원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나는 300만 원을 받고 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굉장히 잘 나가고 떳떳하고 뭐 자랑하고 싶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어떤 비교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 예. 그래서 내가 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거의 99%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라는 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도 다 포함한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문제를 풀려면 가장 본질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뭐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관계.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리를 파악을 해야 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개인적인 노력으로 첫 번째로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노력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이 감정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돼요? 감정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명상 습관을 가진다든지 내 기분을 계속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말처럼 되면 다 인생 성공했지.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우리가 알아가고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적인 노력은 그렇게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심리 상담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수강생들한테 해드리는 감정 코칭, 어, 그 코칭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들로 내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이나 인간관계 고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이 심리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갈등을 서로 갖고 있는 상대방이 이해가 되면은 그죠? 상대방이 이해가 되면은 스트레스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죠.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팔이 아파. 너무 아픈데 이게 원인이 모르겠어. 이게 뭐 뼈가 문제인지 인대 문제인지 그죠? 아니면 뭐 찢어져서 문제인 건지 그냥 이유 없이 아파.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훨씬 더 가중이 되겠죠. 근데 뭐예요?
내가 인대가 이상이 있구나. 뭐 인대는 뭐 한 찾아보니까 3개월 정도 뭐 마사지를 잘 해주면은 낫더라. 그런 정보를 알면 뭐예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겠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본질을 이해하면은 스트레스가 50% 줄어들어요. 50%는 남아있지. 예, 그 50%는 어떻게 해결하냐?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더 정확하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이브를 쫙 해야 돼요. 쫙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뭐 자요. 아니면 저는 뭐 친구랑 수다를 떨어요. 아니면 뭐 유튜브를 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그게 솔직히 이제 푸는 방법이 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지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진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다른 데로 의식을 전환시키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진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그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뭐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서 푸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의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관계의 문제 중에 반복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 그죠? 나는 예를 들어서 남들 앞에서 서기만 하면 얼어버려. 아무 말도 못하겠고 막 으버버 이렇게 되면서 식은땀이 줄줄 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온몸이 굳어버려. 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쓰기만 하면 그래. 아니면 뭐예요? 왠지 나는 음, 어떤 집단에 가면은 꼭 어떤 사람이랑 나는 부딪혀. 그게 나의 상사랑 계속 부딪혀. 첫 번째 상사를 만났는데 너무 진짜 바보 같아서 헤어졌어. 두 번째 상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 똑같아. 세 번째 상사를 만났는데 세 번째도 반복이 되네. 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뭐 내가 진짜 뭔가 운이 안 좋아서 정말로 어떤 또래 같은 상사를 만나서 그죠? 그런 사람을 내가 진짜 운이 안 좋아가지고 만날 수는 있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세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좀 그거를 좀 그 원리를 예, 어떻게 보면 어쩌면 나한테도 좀 뭔가 그런 반응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좀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는 음,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말 맞죠? 근데 저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면 저는 어딜 가나 딴 사람이 저를 놀리거나 아니면 타겟을 잡아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거나 아니면 뭐 짜증을 내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성인 돼서까지 그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게끔 제가 느끼고, 그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타겟으로 하고, 뭐만 하면, 어, 저를 타겟으로 하고, 왜 그럴까? 왜 그게 반복될까? 저는 사실 세상을 탓했죠. 다른 사람을 탓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떤 그런 좀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전달을 하지 않더라고. 그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까지는 선이니까 요거는 좀 기분 나쁩니다. 라고 뭐 얘기를 하든지 내가 표정으로 분출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시를 하든지 그렇게 딱 선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이 사람 한번 놀려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히히 나 놀렸네 히히히 그냥 그 기분이 나빠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그냥 썩소를 짓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썩소인지 아니면 그냥 놀려도 되는다는 무언의 신호인 무언의 허락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도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항상 관계라는 거는 상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오픈되고 정말 뭐 해별레하고 똑부러지지 못한 어떤 표정과 말투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슬프죠. 하지만 이거를 내가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 스킬이 올라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아, 내가 어떤 행동과 그런 것들이 상대방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상대방에 대한 행동과 상대방에 대한 말이 내 반응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게 인간관계구나. 그죠? 그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인간관계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좀 더 방어하고 그죠? 내 말을 더 표현하고 그때부터 내 그런 것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OECD 국가 중에 1위잖아요. 몇십 년 동안 1위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런 원인이 왜 생긴지 아세요?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그거를 그 극단적인 선택을 영어로 만드는데 비전과 미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생긴지 알아요? 왜 생길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극단적인 선택이 그냥 갑자기 뿅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적된 습관에 의해서 심각하게 발전이 됐을 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그 전조 증상이 다 있더라고. 근데 되게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이게 내가 어디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나서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뭐 몸무게가 너무나 늘어나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그죠? 내 신체 이상 행동이 아닌가? 이게 확 드러나잖아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수치니까. 근데 이 마음의 병이라는 거는 내가 약간 이상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잘 하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암이랑 비슷한 거야. 어느새 또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음,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내가 실제로 나는 정상인 줄 아는 거. 그래서 나는 그거 나약한 거 아니야? 그건 뭐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심각한데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진짜 위험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권총이 있으면은 뭐
그런 얘기들을 이 유튜브에서 하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그때 제가 뭐 병원에 가셔라, 이거는 이 정도 수치는 병원에 가셔야 된다, 내지는 뭐 상담 한번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야, 나는 뭐 정상이야. 그죠?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서서히 이렇게 누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초기 증상이 뭘까요? 초기 증상이 뭐예요? 무기력과, 그죠? 불안증과,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초기 증상이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그죠? 내가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3시간, 5시간 보거나, 나도 모르게 그냥 잠만 계속 자고 싶거나, 도저히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안 돼. 아니면 번아웃이 돼가지고 뭐 공황 장애가 와가지고 내가 의지대로 안 되는 그 시점이 어, 초기 증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겁주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내가 괜찮을 때 한번 내가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우리의 어떤 마음과 마음 상태와 정서 건강에 대해서 이 멘탈 관리 부분에서 어, 좀 집중력을 가지고 꾸준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죠? 온전하게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있으신지, 어떤 스트레스에 있으신지는 뭐 제가 각각의 사연을 듣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스스로 이 정서 건강과 멘탈을 면밀하게 좀 관심 있게 파악을 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